좋은 운이라는 건 좋은 질문과도 같습니다. 내가 나에게 좋은 질문을 하고 그 답이 나를 좋은 곳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이제 음력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면 좀 희망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신 분보다 살기 너무 어렵다. 이런 불경기가 없다. 물론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둘러봐도 너무 반목과 대립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움이 커져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올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온하고 자신의 행복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번 시간에는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운이라는 건 물 같아서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나를 도와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이런 시기에는 나를 도와주는 또 다른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집을 좋은 운을 만드는 집으로 만들고 또 내가 머무는 회사를 좋은 운이 생기는 회사로 만들고 내 마음을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마음으로 만드는 게 올해에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운을 나에게 끌어당기고 혹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럴 때 담쟁이 동굴을 한번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신 적 없으시죠? 생각보다 흔하게 주위에서 볼 수 있어요. 특히 오래된 건물, 큰 건물의 한 벽을 담쟁이 동굴이 가득 메우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담쟁이 동굴을 무시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아름답지도 않고 좋은 향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담쟁이 동굴 뭐 배울 게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대단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담쟁이 동굴은 소나무나 느티나무처럼 나무 기둥이 없죠. 대신 아주 얇은 줄기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담쟁이 덩굴이 선택한 생존 방식은 단단하고 기댈 수 있는 상대를 찾아서 그 상대에게 의존해서 크는 거예요. 저는 이 담쟁이 덩굴의 마음이 올해 우리가 좋은 운을 갖기 위해서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담쟁이 덩굴이 타고 올라가는 콘크리트 벽이나 벽돌의 벽은 담쟁이 덩굴과는 정말 다른 성향의 물체죠. 담쟁이 덩굴은 연약하고 식물이고 부드럽지만 이 얘네들이 타고 올라가는 이 벽은 너무 단단하고 빈틈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와 완전히 다르고 자기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대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담쟁이 동굴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유를 하자면 상대가 나와 너무 달라요. 태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내가 식물이라면 이 사람은 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돌을 잘 타고 올라가서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 담쟁이 동굴은 어떻게 하죠? 유심히 살펴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벽을 확 덮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그 벽에 접근을 합니다. 이거를 타임랩스로 보면 정말 이 청개구리 같은 발이 있어요. 흡착근이라고 하는데 이 귀여운 발로 하나하나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흡착을 할 수 있는 엄나를 이렇게 하다가 되면 탁 붙고 이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아주 느리게 느리게 그리고 앞이 막히면 이쪽은 안 되겠네 하고 얼른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나중에는 자기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그 벽을 자신의 모습으로 다 채워버리는 거죠. 대단한 생명력과 끈기와 의지와 저는 겸손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담쟁이 덩굴의 흐름, 담쟁이 덩굴의 습성을 우리가 올 한 해에는 잘 배워서 위기에 써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와 전혀 다른 상대와 어떤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상대와 기싸움을 하죠. 내가 이 사람을 누르거나 아니면 내가 눌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예 회피해버림,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얘는 나보다 격이 낮으니까 내가 상대할 필요가 없어. 라든지 아니면
무리를 지어서 따돌리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올해 같은 해 그렇게 하면 나에게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상대가 오히려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들이 그들만의 무리를 이뤄서 나를 곤란함에 빠뜨릴 수도 있고, 또 내가 공격한 만큼, 내가 따돌린 만큼, 내가 싫어한 만큼 그대로 나에게 대갚아 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약간 그런 해예요. 반목과 대립의 힘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들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담쟁이 덩굴처럼 그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내가 이해하기 그 힘든 사람을 이 나의 마음의 흡착근을 이용해서 한 발 한 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그래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말,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행동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거기에 흡착을 하고 나의 마음의 그런 줄기를 뻗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전혀 달랐던 그 사람에게 내가 노력한 그 줄기의 흔적들이 남게 되고, 나와 크게 다름이 없는 그 사람의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기질적으로 서로 다르더라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 마음이 되게 유연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그렇게 뛰어나거나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올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좋은 운을 엄청 끌어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창업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너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덮고, 그리고 다니던 회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담쟁이 덩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떤 마음일까요? 이직을 하더라도 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니까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겠어. 물론 이런 마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회사를 조금만 더 자세히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대대한 마음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를 조금 낮추는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가야 될 회사를 잘 알아보고 둘러보는 그 느림의 시간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예. 차분하게 지켜보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변화가 심한 시기라서 한 번에 결정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커요.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그 회사에 대한 뭐 이력이나 아니면 뭐 SNS에 나와 있는 그 회사에 대한 평판이나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차분히 지켜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담쟁이 덩굴이에요. 네. 내가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많이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아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조심히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한 발 한 발씩 조금씩 내가 잘 살 수 있게끔, 내가 저 잘 할 수 있게끔 내 기반을 만들 거야. 되게 어렵겠지만 나는 꾸준히 천천히 용기를 잃지 않고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담쟁이 덩굴의 마음입니다. 네.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에 좀 더 집중하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존재해요. 예, 소나무 같은 마음이 있죠. 내 신념과 나의 그런 의지를 꺾지 않고 올곧게 자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편에는 담쟁이 덩굴처럼 좀 더 유연하고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내 신념을 잠시 덮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마음도 같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마음 중에 올해는 1년만큼은 소나무보다는 담쟁이 덩굴의 마음을 가질 때 좀 더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덜 반목하고 내가 이해하기 힘든 환경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의 그런 현실적인 노력, 나의 그런 끈기를 뒷받침해 줄 좋은 운, 좋은 행운, 좋은 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담쟁이 덩굴처럼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고
나를 조금 낮췄는데 상대가 그거를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나는 물론 담쟁이 정도 자기랑 너무 맞지 않은 담은 탈 수 없어요. 그러면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대상을 찾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충분히 그렇게 나를 낮추고 시간을 들이고 뭔가 천천히 유연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잘 하려고 잘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 사람을 버려야죠. 그러니까 나의 관심 밖으로 두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또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네. 하지만 계속 그 시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도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운이라는 건 좋은 질문과도 같습니다. 내가 나에게 좋은 질문을 하고 그 좋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나의 내면에 들어가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뭐 경험, 지식 혹은 누군가의 조언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좋은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찾았을 때 그 답이 나를 좋은 곳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되거든요. 어떤 질문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고 그 질문에서 어떤 좋은 답을 찾는가는 다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그 질문도 전 하나의 운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답도 하나의 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 다른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얘는 이래, 얘는 싫어, 나는 얘랑 안 할 거야 라고 답을 내려선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왜 이러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질문, 좋은 질문의 첫 번째 문장인 거죠. 그 질문들이 쌓였을 때 내가 내는 답은 점점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이 지혜와 현명함이 또 좋은 운을 불러와요. 좋은 사람을 불러오고. 그러니까 내 말 듣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날수록 좋은 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나는 단정하고 판단하지 않고 질문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고 이 사람을 위협하고 반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내 시선, 내 힘, 나의 노력을 바꿀 것인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좋은 운을 부르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분이 있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올 한 해 너무 훌륭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